안녕하세요, 부반장입니다. 오늘부터는 닉네임을 제가 반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장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진했어요. 지난번에 포토샵 기초 첫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만드시면서 가장 많이 작업하시게 될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실습을 또 해볼 겁니다. 근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중국어가 사진과 같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중국어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미지 속에 있는 중국어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함께 실습할 텐데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진하고 겹쳐있는 중국어를 바꾸는 방법인데 제가 나름대로 쓰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를 한번 제가 불러와 볼게요. 자,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시고 단축키는 컨트롤 O입니다. 제가 두 장의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에 사진에 이제 중국어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의 이미지들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것들인데요. 사진하고 이렇게 글씨가 겹쳐 있는 것을 완벽하게 글씨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비교적 조금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100% 정확하게 제 것이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화면상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제가 조금 이미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항상 그 이미지를 좀 확대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원본 사진을 불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창을 보시면, 레이어 창을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원본 이미지가 하나 딱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작업을 할 때 항상 이 원본 사진은 그대로 냅두고 이 원본을 하나 복사해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업이 실수가 되거나 하면은 바로 그 복사본만 지워버리고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복사를 하냐면, 당연히 원본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단축키는 컨트롤 J입니다.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본 레이어가 위에 하나 더 복사된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보이시면 이제 저는 밑에 있는 원본 레이어는 일단은 요 눈 모양을 꺼가지고 레이어를 안 보이게끔 설정을 그냥 해놓고 위에 복사한 레이어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를 확대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복습 차원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자, 한 번만 확대한 상태에서 요 이제 글씨를 지울 건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 툴 중에서 왼쪽에 있는 툴 중에서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썼었죠.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써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씨가 지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요거는 뒤에 보시면은 이게 수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선으로 이렇게 사진이기 때문에 막 색깔도 틀리고 막 다 틀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툴 중에서 마찬가지로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 있는 그 아이콘을 살짝 꾹 눌러주시면 요 세 번째 패치 툴이라고 있습니다. 패치 툴 보이시죠? 요걸 누르시고요. 자, 이 사선하고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 상태로 그대로 이 영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듯이. 자,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사선 모양대로 이렇게 같이 딱 그림을 그리듯이 하고 마우스를 뗍니다. 그럼 요만큼 영역이 잡혔죠. 자, 영역이 잡힌 곳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한번 이 사선 모양을 따라서 사선 라인을 따라가지고 위쪽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보세요. 쭉 드래그를 하시면 보이시죠?
자, 위로 올라간 부분에 그 글씨가 없는 부분이 밑에 똑같이 이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선이 이렇게 막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뭐 100% 안 맞아도 됩니다. 제가 왜 그게 안 맞아도 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손을 떼시면 어떤가요? 비슷하게 글씨가 지워진 것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이걸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 건데요. 한번 다시 이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듯이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잡고 떼면 다시 영역이 선택이 되죠. 자, 그럼 그 영역 안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다시 이 빗살 모양대로 위쪽으로 쭉 이렇게 올려봅니다. 올리면은 이 위에 모양이 대로 이제 글씨가 없어지면서 위에 부분이 이제 복제가 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떼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작업을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만큼 이렇게 동일하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고 뗍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쭉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럼 막 선이 빗나가잖아요. 그럼 대충 선을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뭐 100%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살짝 이렇게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글씨가 지워진 게 보이셨죠? 자, 그리고 옆에 것도 또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그림 그리듯이 이 안쪽을 싹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떼면은 영역이 잡히죠. 영역 안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빗살 그 라인 따라 가지고 위로 드래그를 쭉 해보시면은 대충 또 지워진 게 보이시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클릭한 상태로 그림 그리듯이 그리시고 영역이 잡힌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클릭 드래그로 위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글씨가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위쪽으로 옮긴 부분에 그 흰색 기역이 있기 때문에 밑에도 기역이 똑같이 복제되는 게 보이시죠? 일단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시고요. 올려놓으시고 떼면 되죠. 그럼 요거는 이 부분만 다시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영역을 잡아서 살짝만 위로 올려주시면은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영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상태를 해제하는 것은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자,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이 영역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 해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중국어가 지워지긴 했지만 사실 모양이 100% 깔끔하게 사진이 뭐 완벽하게 글씨만 지워진 상태는 아니죠. 조금 얼룩덜룩하기도 하고 약간씩 그 라인이 빗나가 있기도 한데요. 요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눌러가지고 원본 상태로 일단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 첫 시간 때 제가 알려드렸던 건데 툴 중에서 여기 하단 부분에 제가 많이 쓴다는 렉탱글 툴 있죠. 렉탱글 툴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전에 글씨가 있었던 것만큼 또 새로운 글씨를 또 이제 입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렉탱글 툴을 대충 눈대중으로 여러분들이 요 좀 지저분하게 된 부분을 가릴 정도로만 이렇게 딱 렉탱글 툴을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색깔, 이 부분 색깔이었죠. 속성창 나온 거 색깔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채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테두리입니다. 이거 테두리가 1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테두리는 항상 0으로 숫자를 클릭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드래그 해가지고 크기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0으로 맞춰주신 상태로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한번 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빈 곳 한번 다른 레이어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영역이 잡히죠.
그쵸? 자, 속성창은 제가 요건 잠시 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툴 중에서 텍스트 툴, T라고 되어져 있는 텍스트 툴 클릭하시고, 이 마퀴, 죄송합니다. 렉탱글 툴 안에다가 글씨를 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바깥쪽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서 찍으세요. 한번 찍고 여기다가 제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부드러운 극세사 타올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글씨 쓴 거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영역 뒤에 숨죠, 글씨가.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이어가 렉탱글 레이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 레이어를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영역에서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글씨가 위로 올라오죠. 글씨가 좀 크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텍스트 툴을 클릭하시고 위쪽에 상단에 이제 속성 지정이 나오니까 72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를 60포인트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좀 디자인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렉탱글 레이어 하나와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위에 그 텍스트 레이어를 같이 클릭을 하시면 두 개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드시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완성은 아닙니다. 좀 뭔가 이 이미지를 너무 검정색으로 딱 덮고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약간 어색하게 작업이 됐던 부분들을 가리면서 조금 디자인적으로 가미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조금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렉탱글 레이어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오퍼시티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퍼시티라는 거는 투명도예요. 투명도를 여러분들이 숫자를 써도 되지만, 여기 화살표를 누르셔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50% 정도, 아니면 50% 정도 했는데 이미지가 조금 너무 뒤에가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오퍼시티를 높여주시면 되겠죠. 60% 정도 이렇게 해서 놓으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뒤에 조금 어색하게 만들어졌던 배경들이 살짝 가려지는 효과와 뭔가 약간 디자인적으로 뒤에 이미지가 이렇게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좀 이 중국어를 덮었는데 뒤에 그림이 좀 뭉개진다든가 뭔가 좀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할 때는 꼭 이렇게 렉탱글 툴을 입히고 그 렉탱글 툴을 오퍼시티로 약간 반투명으로 조정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뒤에 있는 거를 가리면서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나오게끔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요거는 하나 완성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일단 요거를 저장을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불러왔었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그죠? 자, 두 번째 이미지를 열고서요.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작업을 할 때 원본 이미지에다 그대로 작업을 하지 않고 항상 이 원본 이미지를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복사본으로 작업을 합니다. 복사하는 거는 이 레이어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Duplicate 레이어라고 레이어 복제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단축키로 쓰는데요. 단축키는 Ctrl J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레이어가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된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창을
작업 영역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를 한번 눌러서 키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이 커져 가지고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 스크롤바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보이게 하실 텐데요. 이것도 단축키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작업 영역에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마우스 커서 부분 보시면 누르시면 손 모양으로 바뀌죠. 이거를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바꿀 글씨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이동을 시켜 놓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뒤 배경 나무가 심하게 글씨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글씨만 따낸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레이어 우리 그 툴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지워줍니다. 자, 보세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클릭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글씨가 크고 뒤에 이미지가 복잡한 경우에는 절대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이거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런 글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 복잡한 이미지하고 섞여 있는 글씨들을 지울 때에는 가급적이면 브러쉬 크기를 살짝 작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로 키우고 왼쪽 대괄호로 줄이고, 그죠? 요거는 그냥 다른 거 누르실 필요 없이 대괄호로만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왼쪽 대괄호로 제가 약간 조그맣게 사이즈를 줄인 상태에서 요 끝에 글씨 한번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로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도 글씨가 지금 보이죠? 옆에 있는 중국어가 계속 지금 같이 덮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번씩 끝에서부터 살살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나무에 우리가 이제 덮은 부분들, 글씨를 지운 부분들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윗부분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했던 방법처럼 다시 덮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중국어를 지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 클릭, 클릭으로 하면 옆에 게 자꾸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잠시만 제가 조금 더 브러쉬를 키워볼게요. 그리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한쪽부터 살짝 클릭 드래그로 지워보세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조금씩. 자, 중국어가 막 다시 겹쳐서 나올 때는 또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가지고 클릭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어가 지워지죠. 일단은 좀 어색하더라도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먼저 클릭도 하시고 클릭 드래그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중국어 부분을 지워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 잠시만요. 밑에 것도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지우시면 완벽하게 지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그림들이 좀 많이 뭉개져 있죠. 그쵸? 티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어색합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아까 전에 그 렉탱글 툴을 써서 오퍼시티를 조정해 가지고 살짝 뒷배경을 가리는 효과를 이용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레이어 눈을 한번 꺼볼게요. 복사한 레이어를요. 자, 이게 이제 원본이죠. 우리가 지금 글씨를 지운 레이어를 다시 켜보면 이렇게 이제 지워진 게 보이십니다. 어색하죠? 좀 막 보시면은 나무가 중간에 막 잘려 있고 막 어색하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한국어로 덮을 거기 때문에, 한글로 덮을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 렉탱글 툴 꾹 누르시면 밑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꼭지점, 모서리 부분이 약간 둥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번 작업을 해볼게요. 조금 큼지막하게 클릭 드래그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부분만큼 덮어줍니다. 그렇죠? 덮었죠? 마찬가지로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 클릭하셔서 검정색으로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는 항상 0으로
받쳐줍니다. 그리고 아무 레이어나 다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렉탱글 툴이 이렇게 렉탱글 레이어가 잡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다 글씨를 입힐 거니까 텍스트 툴 누르시고 빈 곳에다 아무 곳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 또 글씨를 써볼게요. 이제 큼지막하게 써야 되겠죠. 아까 중국어가 크게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사계절용4인용 텐트. 그 다음에 아까 두 줄이었죠, 중국어가. 그래서 한 줄 더해서 사계절용 4인용 텐트. 완벽한 피크닉 즐기자.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가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는 속성 변경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칠 수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항상 아무거나 다른 빈 툴을 눌러주시고 다시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브 툴을 누르시고 이렇게 요 안에다 옮겨주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가 지금 라운디드 렉탱글 레이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위로 올려주시면 글씨가 위로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밑에 라운디드 렉탱글 레이어와 컨트롤을 누르시고 텍스트 레이어를 두 개를 같이 영역 선택을 하시고 무브 툴이 선택되어져 있는지 보신 다음에 위에 상하 정렬, 좌우 정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개조차 요렇게 박스 쳐져 있는 것과 글씨조차 이 이미지의 중앙에 맞추시려면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시고 원본 이미지인 배경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됩니다. 세 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누르시면 이 딱 배경 이미지의 정중앙에 요 위에 두 개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깔끔해졌죠? 그쵸? 그렇지만 너무 이제 검정색이 좀 둔탁해 보이기 때문에 라운디드 렉탱글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그리고 오퍼시티를 한 50 정도로 50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한 60 정도로 조금 더 늘려서 엔터를 쳐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뒤에 어설펐지만은 조금씩 부자연스러웠던 이미지가 요 배경 검정색 사각 렉탱글 레이어에 의해서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뭐 비교적 나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텍스트에 조금 디자인을 주고 싶다 그러신다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눌러서 사계절용 4인용 텐트를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영역 지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뭐 노란 색깔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비교적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중국어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간략한 팁을 드리자면요.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텍스트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속성들 말고요. 요 위에 있는 속성들 중에서 쭉 오른쪽 끝으로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문서 모양처럼 된 게 있어요. 문서 모양.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텍스트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조그맣게 뜹니다. 요거 제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요 문서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이거 보시면은 글꼴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글씨 크기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위아래 이제 글씨 두 줄이나 세 줄이 있을 때
줄간격입니다. 줄간격이 너무 이제 넓으면 좀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줄간격을 완전히 줄이면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줄간격 조절하는 거고요. 요거는 자간 조절입니다. 여러분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간을 원래 자간 사이즈로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간 간격을 이렇게 좁혀서 씁니다. 왜냐면 그래야 글씨가 더 깔끔해 보여요. 이제 글씨들이 이렇게 좀 멀리 벌어져 있으면은 굉장히 좀 촌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간 크기를 마이너스 50, 심지어는 정말 마이너스 75까지 자간을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50이나 마이너스 25 정도로 자간을 좀 줄여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속성을 지정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텍스트에 여러분들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에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글씨 메인 타이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블 클릭하는 영역 말고 이렇게 끝에 오른쪽 끝에 빈 영역 있죠. 가장 끝부분을 여러분들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실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텍스트 레이어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속성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은 스트로크를 준다든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배경이 검정색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자, 요 배경 검정색이 또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없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에서 오른쪽 끝부분,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텍스트 레이어에 디자인을 줄 수 있는 속성 창이 나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역시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뭔지 아시겠죠? 스트로크를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입니다. 글씨에 테두리 입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두리의 사이즈고요. 그렇죠? 움직이면 테두리 사이즈가 늘었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테두리 색깔이고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면 뭐 흰색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이 글씨가 흰색이니까는 역시 이럴 때는 뭐 검정색이 제일 낫겠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테두리 주는 거죠. 글씨에.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뒤에 이미지가 워낙 좀 복잡한 이미지여가지고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드롭 섀도우, 글씨에다가 살짝 그 그림자 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좀 클릭을 해가지고 어떻게 글씨가 변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가미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 텍스트 레이어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는 이 스트로크가 아닐까 싶어요. 테두리 주는 거. 그래서 테두리를 만약에 글씨에 주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요것도 라운디드 렉탱글 레이어도 다시 이제 선택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중국어를 한글로 변경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반장이었습니다.